네, 타이맨입니다. 오늘 증시 좋지 못했죠? 우리 그저께 라이브 때까지만 해도 제가 SOXX 차트 보면서 우리 필라델피아 감치주 차트 보면서 560달러 돌파 시도하는 거 보았고 돌파가 됐었어요, 실제로. 일시적으로 돌파가 됐고 다시 근데 해당 구간 지지를 받지 못하면서 네, 해당 룸 돌파가 안 나오고 네, 추세 반전에 실패하는 그런 모습 나왔었습니다. 나왔었고, 네, 이 구간이죠. 이 구간에서 돌파 실패 나왔었고, 우리 같이 라이브 보셨던 분들은 기억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 일시적인 이 라인, 이 라인을 우리 라이브 때 밑에 윗꼬리 달릴 때쯤이 아마 네, 장 초반에 우리 이거 보면서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었고, 네, 해당 구간 돌파가 나오면서 네, 우리 증시 다음날 굉장히 크게 폭발할 수 있다는 그런 해설과 함께 네, 잠에 들었어요. 네, 그리고 나서 일어나 보니 560 라인이 돌파가 안 돼 있었었죠. 돌파가 안 돼 있었었고. 그리고 다음날 이렇게 빠집니다. 나스닥 선물과 함께 이렇게 빠졌는데 빠진 원인이 뭐였냐? 빠진 원인을 봤어요. 빠진 원인을 봤더니 빠진 원인은 이거였어요. 결국은 유가가 오르고 국제금리가 치솟아서 폭락했다. 이런 내용인데 그러면은 네, 결국은 뭐 휴전 연장 무산된 이슈가 컸다는 건데, 그러면은 그 전에 국제유가나 국제금리가 높지가 않았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 전에도 높았단 말이죠. 그 전에도 높았단 말이죠. 보시면은 이미 휴전 연장이 무산되기 전부터 네, 계속 상승 채널을 유지를 하고 있었어요. 상승 채널은 유지를 계속 하고 있었고, 그냥 제 생각에는 이거 그냥 결국은 갖다 붙인 거죠. 갖다 붙인 거고, 결국은 우리 증시, 네, 특히 기술주 기반 증시가 가려면은, 네, 이 장기채 금리의 상승 채널을 깨고, 이 하방 룸까지 내려와야 된다. 네, 그렇게 좀 보고 있고, 향후에, 네, 장기채 금리와 유가는 계속 주목할 예정이고요. 네, 결국 핵심은, 결국은 유가가 왜 오르고, 장기채 금리가 왜 올랐냐. 결국은 핵심은 타코입니다, 타코. 타코가 나오면은 자연스럽게 한 방에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문제거든요. 그렇게 볼 수 있겠고, 네,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거의 오늘 10% 가까이 빠졌다가 막판에 우리 자사주 소각 이슈로 마이너스 2%까지 앱사장의 반등이 나왔습니다. 네, 반등이 나왔고. 결국은 아무래도 패턴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결국 트럼프가 타코를 하게 되면은, 네, 유가나 장기채 금리가 잡히면서 결국은 네, 더 이상은 국채금리 상방 압력이 지속될 수가 없을 것이고 네, 해당 지지라인이 깨지면서 또 증시가 한번 또 올라가 줄 수 있는 그런 그림으로 좀 가져야 되지 않는가 하는 기대를 해보고요. 네. 그러니까 이틀 전에 우리 라이브 때도 결국 우리 SOXX 필라델피아 반도체수가 오르는 걸 보면서 한 가지 걸렸던 점은 결국은 우리 중동발 네, 긴장이 해소가 되는지에 대한 여부였거든요. 네. 결국은 전쟁 리스크가 이렇게 발목을 잡는 구실을 하네요. 발목을 잡는다기보다 뭐 실질적으로 발목을 잡긴 하겠죠. 잡긴 하겠지만 현재 우리 투심으로 봤을 때는 발목을 잡는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발목을 실질적으로 잡는다기보다도 네, 지난주에 뭐 CPI라든지 다 좋았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뭐 우리 장기채 금리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마지노선에 도달했고 뭐 더 갈 수도 있겠지만 뭐 더 간다고 가기 전에 과연 이게 트럼프가 이거를 버틸 수 있을까? 아무래도 저는 다시 한번 또 타코가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한번 개인적으로 예측 한번 해보고요. 네. 그렇게 되면은 뭐 유가랑 장기채 금리가 같이 잡힌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뭐 기술주 쪽으로 또 다시 수급이 또 들어오지 않을까? 네, 하는 그런 조심스러운 예측을 한번 해봅니다. 네, 그렇게 되고, 네, 8월 시장 같은 경우는 박스권을 예측을 했는데, 실제로 또 박스권 형태로 또 가고 있네요. 네. 그렇지만 포지션 같은 경우는 박스권에 맞춰서 또 진행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박스권을 예상을 해서
엊그저께 뭐 일부 비중 매도를 했는데 거의 뭐 한 20% 내외? 20%도 안 되겠구나. 20%도 안 되게 매도를 했고, 네, 하이닉스 매도를 했습니다. 하이닉스 매도를 했는데, 그런데 사실 이렇게 떨어질 줄 모르고 매도를 한 거란 말이죠. 떨어질 줄 알았으면은 아마 하이닉스 말고 다른 나머지 80% 이상 포트폴리오도 매도를 했겠죠. 근데 매도를 한 이유는 그런 박스권 장세가 될 수도 있다는 시나리오도 있었기 때문에 일부만 분할 매도를 한 겁니다. 일부만 분할 매도를 한 거고. 근데 또 엊그제 우리 SOXX가 이 상태로 바로 전고를 돌파해버리는 그런 흐름으로 추세가 갔다면 그러면은 또 여기서 다 팔아버리면은 또 아쉽단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팔지 않았고 혹시 모르잖아요. 만약에 뭐 미국 이란 전쟁 휴전협정이 뭐 연장이 됐다거나 아니면은 뭐 기적적으로 뭐 종전으로 가는 그런 추세 흐름이 보였다거나 그랬을 때는 또 이런 식으로 V자 반등이 나왔을 수도 있겠죠. 네. 그렇게 될 경우에는 또 포지션을 극단적으로 줄이는 거는 네, 좀 불리하다고 판단을 했고요. 네, 그렇습니다. 결국은 핵심은 유가가 안정되고 국제금리 장치가 5% 마지노선 아래로 또 안정이 되려면은 또 우리가 타코를 좀 기대를 해봐야 된다. 네, 그렇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네, 6,400 아래 라인에서 투매가 나오면은 매수 관점으로 봐도 유효하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해보고요. 네, 삼성자산운용에서 나온 코덱스 200 타겟 위클리 커버드 콜인데 뭐 많이들 이제는 알고 계시죠? 이제는 많이들 알고 계시고 아마 그 롱 포지션을 취하기가 조금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네, 코스피 200, 코덱스 200 타겟 위클리 커버드 콜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이게 연간 한 14% 전후에 우리 콜옵션 매도 프리미엄이 어느 정도 분배금으로 리스크 헤징을 해주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만약에 V자 반등이 강하게 나온다고 하면은 콜옵션 기반의 상품이기 때문에 네, 상방이 어느 정도 제한이 돼 있긴 합니다만 근데 또 최근 흐름 보면은 또 네, 코덱스 200 추세를 거의 따라가는 것 같아요. 거의 따라가는 것 같고 분배금은 뭐 꼬박꼬박 잘 나오고요. 예. 이게 또 콜옵션을 또 완전히 네, 부분 매도하는 일정 비중만 또 콜옵션을 매도를 하기 때문에 네, 상방 참여가 완전히 또 닫혀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네, 코덱스 200 위클리 커버드 콜 같은 경우는 거의 최근에 우리 코스피 200 폭락 나오고 그리고 반등할 때 거의 상승률을 대부분 따라갔어요. 네, 대부분 따라갔고 거기에 추가로 네, 분배금까지 나온다. 분배금까지 14.6%. 네, 그렇습니다. 근데 롱 포지션을 적극적으로 취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뭐 참고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근데 저 또한 굉장히 거의 포트폴리오의 20% 넘는 비중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예, 가지고 있고. 네, 결국은 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 증시가 영향을 받고 있는 매크로는 금리랑 유가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결국은 또 국제 정세에 달렸다. 다만 또 현 시점에서 봤을 때 단기적으로 완전 하방만 열려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는 게 저의 관점입니다. 네. 이번 주도 네, 기준을 또 지키시면서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고 영상 도움 되셨으면 구독이랑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야기하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또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